햇살을 머금은 6월의 숲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실록을 보여준다. 바람이 머무는 시간 따라 각기 다른 녹음을 보여주는 소나무 숲길. (50만) 명이 넘는 등산객이 지나간 곳이로구나. 숲은 천년 전 의상대사가 찾아왔을 때처럼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벌과 나비가 꿀을 모으는 야생화의 천국. 수십만 인파에도 원시림의 모습을 지켜온 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숲의 주인 때문인지도 모른다. 임금의 어명이 있을 때야만 도끼를 들 수 있는 소나무 숲. 나라에서 관리하는 금강소나무 숲은 시대를 넘어 오늘에도 명품 숲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대산에서 시작된 촬영 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원주에서 솟아오른 치악산. 해발 1200m가 넘는 치악산은 등산객들에게 치가 떨리고 악이 떨리는 산이라 불릴 만큼 악명 높은 산이다. 잠시의 평지도 허락지 않는 산세. 덕분에 지금껏 보존이 잘 된 원시의 모습을 간직했다. 소나무와 졸참나무가 군락을 이룬 해발 600m 지역. 백년은 좋게 넘은 아름드리 나무로 계곡 가까이 있어 이끼가 함께 자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잎이 뾰족한 소나무의 침엽수와 낙엽이 있는 화렵수가 섞여 자라는 혼혈임 지역. 가을이면 소나무의 초록색과 더불어 붉은빛 단풍이 물드는 아름다운 길을 만든다. 졸참나무가 아름드리 졸참나무들이 같이 소나무와 같이 어울려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소나무가 크고 있지만은 이 지역이 온대 북부 활렵수림의 아주 대표적인 숲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숲을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은 아주 상당히 다양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요. 이 복자기 나무입니다. 복자기 나무. 예, 복자기 나무인데 이게 온대 북부 활렵수림의 아주 대표적인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숲이 파괴되고 뭐 다른 수종이 막 들어오는 선구 수종들의 수종이 아니고 숲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수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종들이 복자기가 지금 소나무와 어울려서 이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좀 어리지만은 아주 큰 놈들, 흉고직경이 한 10cm에서 한 15cm 정도 되는 놈들이 이 지역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은 아주 이 숲을 초록색과 더불어서 아주 붉게 물들이는 대표적인 온대 활렵수림의 아주 대표적인 수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악을 대표하는 숲 중에서 가장 이름을 높이는 건 황장목이라 불리는 소나무가 군락을 지어 자라는 숲이다. 나무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세로로 길게 갈라지며 해마다 한 겹씩 밀려나온다. 차곡차곡 거북이 등껍질로 나무의 연륜을 말해주는 금강소나무. 붉은색을 띄어 적송이라 부르고 여인의 자태처럼 부드러워 여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네, 이 황장목의 특징들은 그 치악산의 소나무가 갖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금강형 소나무가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숲이 외숲인데요. 숲이도 이제 내숲이가 있고 외숲이가 있는데 이 내숲이 외숲이의 이 바깥쪽이 상당히 이렇게 밀려 나올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수령이 100년 이상 지금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가 된 이러한 소나무들이 강원도에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일제히 침탈로 다들 벌써 없어진 상태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있는 것들이 울진군 소광리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이 정도의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의 소나무들을 대체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곧습니다. 그 다음에 수피가 붉은 빛을 띱니다. 이게 전형적인 금강형 소나무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것을 잘라볼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뭐 국립공원 지역 내에 들어가 있고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쪽을 추측해 보면은 바깥쪽에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변제 부분은 상당히 얇을 겁니다. 그것이 황장목이 갖는 특징, 안쪽에 이제 그 심재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식물학적으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중에 기둥재로 쓰건 아니면 건축재로 썼을 때 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벌써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장목은 그 노란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에 황장목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건축재의 기둥재나 쓰였을 때는 못을 박아도 못이 아주 탱탱하고 울릴 정도까지 아주 단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재, 목조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가해하는 흰개미나 이런 해충들, 곤충들이 가해를 했을 때 갉아먹지 못할 정도까지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의 그대로를 다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재를 자랑하는 금강소나무는 조선시대 궁궐의 건축 자재나 관을 지을 때 사용됐다. 이처럼 임금이 찜한 소나무 숲은 국가에서 필요한 일에만 쓰고자 함부로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치악산 금강소나무 숲길 입구에 보존된 바위 하나. 황장금표. 황장목을 베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다. 조선시대 벌채를 금하도록 표식을 새긴 것으로 이곳을 지키는 관리에게 벼슬까지 내렸다고 한다. 치악산에 오시면 금강소나무 숲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강소나무 숲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걸 대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유물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황장금표입니다. 이 금표라고 하면 과거부터 왕실의 사냥터나 군사훈련 그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금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이 보시는 바와 같은 금강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운 황장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황장금표는 전국에 약 7개 소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2개 소가 바로 치악산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치악산이 예로부터 금강소나무가 가장 유명했던 곳 중에 하나라는 걸 이 바로 황장금표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에게만 허락된 금강소나무 숲. 3년 전 숭례문 복원 사업을 위해 벌채됐을 뿐 지금도 국립공원 보호수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숲길을 걸어가다 보면 일주문이라 칭하는 원통문을 지나게 된다. 사찰에 오르는 첫 번째 관문으로 새 속에 쌓였던 모든 때를 털어버리고 일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불경을 외는 스님의 나직한 목소리가 온 사찰에 울려 퍼지는 구룡사 대웅전.
(1300년) 전 의상대사가 불교를 전파하고자 강원도에 지은 사찰이다. 본래 이곳은 9마리의 용이 사는 연못이었다. 중생을 구제하는 대의를 위해 용들을 쫓아내고 지은 절이라 9구자를 쓴 구룡사라 불렀다. 그러나 지금의 사찰은 거북구자를 쓰고 있다. 여기엔 거북이와 관련된 사찰의 오랜 전설이 있다. 스님, 이 바위가 거북바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거북바위입니다. 이 거북바위가 우리 구룡사를 거북구자를 쓰게 된 그 바위가 되겠습니다. 구룡사 밑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쪼개면 구룡사가 더 발전한다고 해서 쪼갰던 그 바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구룡사가 쇠퇴해서 알아보니 이 9구자를 제거하고 이 거북구자를 넣으면 구룡사가 발전한다고 해서 거북구자를 넣게 된 바로 그 바위가 이 바위가 되겠습니다. 구룡사의 번영을 위해 다시 가져다 놓았다는 거북바위. 바위 때문인지 구룡사를 찾는 신도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사찰을 지키는 또 하나, 200년간 이곳에 서서 구룡사를 보호하는 은행나무다. 이처럼 평범한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는 구룡사의 전설이 되면서 의미를 얻게 되었다. (2003년) 화마의 대웅전이 불타고 유일하게 문화재로 남은 누가 보광루. 건물을 지지하는 기단을 자연 속으로 놓고 그 위에 해흘림이 있는 튼실한 원형 기둥을 세운 게 눈에 띈다. 그런가 하면 칠성신을 모셔두는 삼신각에도 볼거리가 있다. 도교에서 유래된 칠성신은 예부터 아이들의 수명을 늘려주는 신으로 믿어왔다. 보통은 할아버지 신만을 모시는 데 비해 구룡사는 할머니 신을 함께 모시고 있다. 아홉 마리의 용 중 한 마리가 승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머물렀다는 구룡소. 이처럼 구룡사에는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 아마도 만물을 소중히 하는 불교의 깨달음이 숨겨져 있는 듯하다. 소나무 숲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존이 잘 된 자연으로 꼽힌다. 봄부터 계절 따라 빨강 노란 꽃을 피워대는 치약은 야생화의 천국이라 불린다. 중국 전설 속 동물인 기린의 뿔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기린초. 우리나라 지천에 피어 쌀이골, 쌀이제처럼 마을 이름이 되기도 하는 초록쌀이. 등산객의 눈을 즐겁게 하는 야생화 때문에 아예 들고 산행을 오는 이까지 있을 만큼 중부 온대 지역을 대표하는 야생화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꽃대에 다소곳이 흰꽃을 핀 초롱꽃은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희귀식물로 보존 가치가 높다. 이 식물은 초롱꽃과의 초롱꽃이라는 식물입니다. 치악산에 오시면 좀 이런 그늘진 환경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요. 6, 7월에 흰색으로 꽃이 피고 9월에 열매를 맺는 식물입니다. 이전부터 어린 순을 그 나물로 많이 무쳐서 먹었고요. 초롱꽃이라는 이름은 지금 이 꽃 모양에서처럼 조선시대 청사초롱의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닮은 이곳에도 자취를 감춘 생물이 있다.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의 파괴로 사라진 구렁이다. 강원대학교에서는 숲에서 사라진 구렁이의 종을 복원하고 번식시키기 위해 이곳에서 구렁이를 증식시키고 있다. 1년 전 월악산에서 잡은 구렁이의 알을 부화해 증식에 성공한 것.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키운 구렁이가 29마리. 앞으로 치악산에 방사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구렁이 하면 그 두 아종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은 황구렁이고 한 종은 이제 먹구렁이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먹구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쪽 서해 도서 지방에서만 현재는 알려져 있고요. 대부분 전 내륙에 사는 것은 황구렁이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 어떤 그 노란색을 띠고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렁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사는 가장 대형 뱀입니다. 그래서 다 크게 되면 보통 1m 80에서 2m 10 정도 되는 그런 크다란 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낳은 구렁이의 멸종위기. 숲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구렁이 복원을 위한 노력, 숲을 지키는 노력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다. 구룡사 일주문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던 옛 초등학교가 있다. (1948년) 처음 문을 연 구룡분교. 화전민들이 숲속에 정착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1983년 문을 닫는 해에도 280명의 졸업생이 있을 만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곳. 지금도 숲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강원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강원도 자연학습원의 숲체험학습. 치악산의 아름다운 숲과 나무를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교실을 떠나 자연에서 보고 느끼는 아이들. 그 눈망울엔 호기심이 가득하다. 이게 황당목이라는데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요. 자, 이게 이 나무의 특징이에요. 치악산에 있는 소나무, 금강소나무의 특징인데 겁질이 두꺼운 게 특징이야. 그리고 이 나무는 겁질을 벗기면 보통 나무는 흰색을 나는데 이 나무는 겁질을 벗기면 붉은색을 띠요, 붉은색. 그래서 황장목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이 소나무의 또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옛날 조선시대 때 알지? 네. 그때 왕이 궁궐을 지을 때 이곳에 이 소나무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오감을 이용한 자연체험 학습. 아이들은 치악산의 숲과 나무를 온몸으로 기억하게 된다. 얼마나 이 조리대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졌냐면 인삼보다 굉장히 몇 배 강한 몸에 좋은 인삼보다 몸에 훨씬 좋을 정도로 그런 약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약재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여기 조리대 잎은 뭐 단풍이 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잎의 색깔을 유지합니다. 녹색을 유지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특징이 뭐냐면 보통의 식물은 꽃과 열매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있잖아.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평생에 딱 한 번만 꽃과 열매가 피고 열매가 달려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 이 조리대는 죽어버립니다. 맞아. 그거 한번 만져봐. 이렇게 친구도 한 번씩 만져봐. 만져보지. 자, 찢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촉감이 어떤지 재질이 어떤지 한번 만져보자. 냄새만 맡아봐. 냄새는 별다른 냄새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에 이렇게 계속 접해 있던 학생들이 여기 자연권 수련실이나 아니면 이렇게 치악산 쪽에 자연에 와서 모르던 나무나 모르던 식물이나 꽃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직접 만지고 직접 냄새 맡고 직접 눈으로 보고 오감을 자극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걸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됐던 고마움을 느끼는 학생들 많아서 제가 뭐 여기서 일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자연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감정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컴퓨터 책에서만 봤던 이런 나무랑 식물들을요, 선생님 말씀으로도 듣고 제가 보고 느끼고 만지니까 참 신기하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도 멋지게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의상대사가 구룡사를 지을 때도 조선시대 임금님이 황장검표를 걸어놓을 때도 소나무 숲은 자연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 한 해 한 해 나무 껍질을 밀어내 거북이 등을 닮은 소나무가 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수많은 세월 인간의 욕심에도 명품을 유지해온 치악의 소나무 숲. 후손들이 황장목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도록 숲은 지금처럼 지켜져야 할 것이다.